유튜브 다등 채널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이벤트 참여합니다를 포함한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 교보문고 북모닝 99,000원 상당의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영상에 고정 댓글로 발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BC 2탄, 저번 시간에는 BC 청담동 건물 매각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BC의 서초동 건물 매입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BC가 올해 봄쯤에, 그쵸? 봄 될 때쯤에 청담동에 있는 건물을 495억에 매각을 하고 바로 거의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에 있는 920억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물론 그 중간에 한번 와이프 되시는 이제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도 강남역 쪽에 있는 건물을 매각을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BC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자, 강남역이 보이시죠? 일단 오늘은 좀 들어가기 앞서 설명을 좀 드리면 강남역은 보시다시피 모든 곳이 상권지예요. 근데 상권지가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매입해야 되는 전략이 달라지는 거고요.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강남역 10번 출구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안쪽은 제가 강남역 상권조사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학원과 성형외과가 대로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로 임차되어 있고 당연히 이제 1층은 리테일 샵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강남역에서 만나자고 하는 강남역 지오다노가 당연히 이쪽 라인에 있고요. 좀 더 앞으로 신논현역까지 가면 거의 랜드마크급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요? 교보타워가 있죠? 이렇게 되는데 이 안쪽은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안쪽은 술상권이죠. 술이고 그리고 또 더 안쪽 삼면 쪽이 이제 고기 먹자, 먹어야 술을 마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편 강남역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11번부터 12번 출구 여기까지는 주로 먹자 상권, 리테일이랑 당연히 이제 대로변은 리테일이 있고요. 안쪽도 살짝은 리테일이에요. 이 안쪽도 먹을 곳과 리테일이 주로 같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사무실도 종종 있고 하지만 메인으로 먹을 수 있는 곳, 일명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찐 맛집, 여기 아이고 여기 이렇게 강남역은 12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2면보다는 3면부터가 유동 인구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워낙에 강남역 상권이 비싸다 보니까 안쪽 맛집이다. 근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남아야 되잖아요. 건물주 분들처럼 남아야 되니까 안쪽에 유동 인구가 더 많이 왔다 갔다 한다. 더 유입이 많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역 8번부터 이제 신분당선까지 이어지는 곳,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넘사벽이 됩니다. 왜냐? 건물의 덩치들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주로 입주해 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전자 다 여기 있죠. 여기 있고 2019년에 가장 큰 금액으로 매매됐던 7천억 이상 했던 건물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거의 있지 않고 그나마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만 여기는 전통적인 화이트 칼라 오피스 상권, 대기업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건너편, 이 건너편도 이제 삼성 서초 세무서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 여기를 따라서 세무사분들이 많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큰 세무사분들도 여기 많이 여기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쪽은 주로 학원상가, 학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학원들이 당연히 있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남역 10번부터 9번 출구처럼 먹자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도 거래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은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강남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상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그렇다면 연예인 B씨가 490억을 팔고 92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강남 대로에 위치해 있고요. 요즘에 있죠. 요즘에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다른 데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완전 대로변 핫한 데 있습니다.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920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강남역, 그리고
평당 계산을 해봤더니 6.2억이었죠.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6.2억. 여러분 6.2억이에요. 한 평에. 이 한 평에 6.2억입니다. 대지 면적이 147평이었어요. 147평이고 연면적이 900평이 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집도를 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지예요. 일반 상업지는 600까지 지을 수 있고 800까지 훌로 지을 수 있죠. 근데 147평인데 연면적이 900평이 안 된다? 숫자 계산하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450% 정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450%가 거의 최고로 지을 수 있었던 곳이니까 지금 만약에 신축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진행할 수가 있죠. 왜냐? 지금 강남대로 쪽에 가시면은 신축 진행하고 있는 빌딩이 있습니다. 진행이 있고 그 이면 쪽에도 이미 완공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대료가 강남대로에서는 그래도 가장 비싼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B씨가 지금 서초동에 매입하신 건물이 청담동처럼 10년 넘게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 가지고 계시다가 명도나 아니면은 임차인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신축으로 진행했을 시에는 어마어마해지겠죠. 또 건물을 그냥 짓지도 않으실 거고 한번 지어 보셨기 때문에 감이 있으실 거예요. 성공하신 분들은 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건물이 920억을 주고서 매입을 했는데 임대료, 우리가 흔히 수익률을 보고 건물을 많이 매입을 하잖아요. 물론 신축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것들도 더 중요해지기는 하지만 이건 의견이 좀 분분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들은 2억이다, 1억 9천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2억 5천까지 간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임차 업종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건물 한번 보여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이시는 이 건물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죠? 1, 2층 소매점 리테일샵이에요. 그 다음에 3층 이상부터는 이제 병원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 MD 구성이 사실은 건물주분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임차 업종이에요. 리테일샵 깔끔하죠? 대기업이 들어왔으니까 대기업이 깔끔하게 쓰고 나가죠. 주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는데 인테리어를 또 다 부시고 나가요. 그만큼 깔끔하게 치고 빠지기도 해주시고 임대료도 밀릴 일이 없고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 날 일도 없죠. 관리도 깨끗하게 될 거고 그 점에서 건물주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기업 리테일샵이 들어와 있고 또한 3층 이상부터 보시면 3층 이상부터는 병원이에요. 병원들도 굉장히 선호를 하죠. 왜냐면 병원의 특성상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이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단골이 생기고 사람들이 거기에만 찾아오기 때문이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이나 신사와 마찬가지로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제 케어를 받거나 이제 시술을 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도 되도록이면은 병원 입장에서도 강남역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게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좋습니다. 병원이다 보니 임대료가 밀릴 일도 많지 않겠죠. 그렇다면 강남 1층 임대료, 평균 임대료는 얼마나 될까? 제가 전에 임대시장에 잠깐 있었을 때 그때가 강남역이 평당 50에서 70 사이였어요. 엄청 비싸죠. 10평 쓰면은 월 500이고요. 근데 10평짜리가 없죠. 10평짜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특히 강남대로에 있는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지가 넓어요. 커요. 100평인 곳도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임대료가 한두 급도 없이 올라가죠. 당연히 소상공이신 분들보다는 대기업이 많이 입주를 하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근래 알게 된 거는 평당 또 200 가까이 하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임대료가 많이 높은 강남역이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초동에 있는 B씨, 이번에 매입한 B씨의 건물은 임대료가 2억에서 2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아서 2억이라고 계산을 한다면은 1년에 임대료만 11을 곱해야 되니까 24억이 됩니다. 임대료만 1년에 24억이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단순히 계산상으로 920억으로 나눈다면 수익률은 2.6%가 나와요. 강남에서 건물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아실 거예요. 특히 강남대로에서.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잘 나오지도 않는 곳인데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주로 집가 상승을 노리고 투자용으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임대 수익형으로 사주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처음에야 모르니까 임대 수익형으로 사주실 수 있을 텐데
몇 군데 좀 돌아다녀 보시고 임장도 다녀 보신다면은 3%대는 없죠. 2%대 후반대만 돼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거의 수익률로 매입을 하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높은 수익률이에요. 자, 수익률은 좋은데 그렇다면 평당 매입가로 봤을 때 과연 괜찮은 거래였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지 면적이 147평, 그리고 매입가가 920억, 평당 6.2억.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남역에 있는 강남대로에 있는 건물들은 매물로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와봤자 허위인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사실은 대다수가 허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허위예요. 그런데 입지는 다르지만 2019년에 거래된 걸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 평당 6.9억에 매매가 됐어요. 평당 6.9억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2020년부터 강남 토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감안해서도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7억 이상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곳에 6.2억에 매입을 한 거니까, 물론 입지는 다릅니다. 여기서 훨씬 가까워요. 그렇다 치더라도 6.2억이면 굉장히 괜찮은 거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건물이니까 B씨도 매입을 하셨겠죠? 아마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낮은 평당가이기 때문에, 또 이제 레인 애비뉴처럼 가지고 계시다가 용적률이 낮게 나왔으니까 중축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신축을 진행을 해서 또 이제 MD 구성을 강남역이다 보니 쉽겠죠. 이제 병원으로 또 쭉 올려도 되고요, 맞춰도 되고 진행을 해서 또 10년 아니면은 가까운 시일에 또 매각을 하게 된다면 훨씬 높은 또 매매 시세 차익을 걷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그때가 되면 제가 다시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연예인 B씨의 서초동 건물 매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다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